느릅나무하고 비술나무, 이 두 나무는 같은 느릅나무과 식물이기 때문에 꽃이 피는 모양도 서로 비슷합니다. 꽃의 모양도 비슷하고 잎의 모양도 비슷하고 뿐만 아니라 열매 모양까지도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꽃이나 열매나 다 비슷하고 키도 비슷하고, 그런데 두 나무는 줄기의 모습을 보면 금방 두 나무는 쉽게 구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비술나무의 줄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기를 보면 줄기에서는 이렇게 하얀색의 이런 뭐가 보입니다. 요것은 바로 요 부분에서, 요 구멍이 뻥 뚫린 요 부분에서 수액이 흘러내린 겁니다. 수액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서 나오는 액체인 물이죠. 그래서 물이 흘러내리는 거죠. 물이 흘러내리는 이러한 누군가 하얀 페인트를 쏟아부은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나무가 바로 비술나무입니다. 이런 신기한 나무의 줄기를 보면서 누가 나무에다가 이런 장난을 쳤지 하고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은, 그게 사실은 척박한 땅을 숲으로 만드는 전설의 나무인 비술나무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비밀 무기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느릅나무는 보면, 느릅나무는 그러한 수액이 흘러내린 자국을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고, 이 나무의 껍질을 벗겨내게 되면은 속껍질이 나타났는데, 그 속껍질에는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점액질이 옛날 보릿고개 시절에 배가 고파서 굶어 죽던 시절에 이 나무의 속껍질을 꺼내서 거기에서 나오는 점액질을 먹고서 사람들은 배고픔을 달래기도 했던 나무가 바로 요 느릅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비술나무는 나무를 보면 참 우람하고 커다란 나무가 보기도 좋습니다. 우람하고 크고 웅장해 보이는 이 비술나무는 놀랍게도 몽골의 고비 사막을 푸른 숲으로 변신시켜준 주인공이 바로 비술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느릅나무하고 비술나무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다른 차이점이 있는지 지금부터 제대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느릅나무과의 느릅나무하고 같은 느릅나무과의 비술나무, 이 두 나무는 닮은 점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두 나무를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기 때문에 오늘은 두 나무의 사진을 꺼내서 두 나무의 공통점은 무엇이 있고 또 차이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느릅나무하고 비술나무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느릅나무와 비술나무 이 두 나무는 꽃이 피는 계절을 보면 꽃이 3월 중순경에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풀이나 다른 나무들이 봄에 아직 꽃이 피기도 전인 이른 봄에, 겨울이 채 가시기도 전에 꽃이 핀다고 해서 이 두 나무는 봄에 전령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봄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꽃이 핀다고 하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고, 또 두 나무는 꽃이 모양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꽃만 보고는 느릅나무나 비술나무는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또 비슷하다고 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고, 또 느릅나무나 비술나무는 탁엽이라고 하는 턱잎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고, 턱잎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두 나무는 시과라고 하는, 한자로 시과라고 하는 날개 열매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씨앗에
날개를 가지고 있다 하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느릅나무하고 비술나무 두 나무는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꽃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는데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가지에서 보면은 꽃이 활짝 피어 있죠. 꽃이 활짝 피어 있는데 문제는 잎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꽃은 3월 달에 잎이 나기도 전에 꽃이 먼저 핀다고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이 성질이 급해서 잎이 돋기도 전에 먼저 핀다고 하는 꽃의 성질이 급하다고 하는 것이 느릅나무인데 마찬가지로 비술나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비술나무도 보면 가지가 있는데 가지에서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잎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꽃도 마찬가지로 비술나무의 꽃도 꽃이 성질이 급해서 잎이 돋아나기도 전에 꽃이 먼저 핀다고 하는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나무는 이 꽃이 이렇게 많이 뭉쳐서 피는데 뭉쳐서 핀 꽃 한 개, 이 꽃 하나를 꺼내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 되는데 이 모습을 자세히 보고 있으면은 이게 꽃이 피었으니까 꽃잎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거 꽃잎 같지가 않습니다. 꽃잎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꽃받침 같지도 않아서 이렇게 꽃잎인지 꽃받침인지 구별하기 헷갈릴 때, 그럴 때 학자들은 이것의 이름을 꽃잎이라고 하지 않고 화피라고 합니다. 꽃잎인지 꽃받침인지 구별이 어려울 때 화피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화피는 우리말로는 꽃덮이라고 합니다. 꽃을 싸고 있는 덮고 있는 덮이다 해서 꽃덮이만 있고 꽃잎은 없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비술나무인데 마찬가지로 느릅나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느릅나무도 꽃 한 개를 보면 꽃 한 개에 이렇게 붉은색의 이러한 것이 보이는데 이것이 꽃잎인지 꽃받침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헷갈리기 때문에 이것을 꽃잎이라고 하지 않고 화피, 꽃덮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꽃잎이 없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느릅나무의 꽃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잎을 보면은 느릅나무의 잎은 여기를 잎끝이라고 하고 여기를 잎밑이라고 하는데 잎밑은 이렇게 중심맥이 있죠. 중심맥이 있고 이렇게 견맥이 있는데 중심맥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하고 이쪽이 서로 대칭이 되지 않고 비대칭이다. 그래서 비대칭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를 해서 보면 이렇게 돼서 중심맥에서 이쪽은 밑에까지 내려오고 이쪽은 위에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비대칭인 이러한 모양을 사람들은 속칭 짝꿍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짝꿍둥이 형태의 잎밑을 하고 있는 것이 느릅나무죠. 느릅나무인데 비술나무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쪽을 확대를 해서 보면 이런 모습이 돼서 이렇게 이쪽하고 이쪽이 대칭이 되지 않고 비대칭이다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짝꿍둥이의 잎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비술나무입니다. 그래서 비술나무나 느릅나무나 두 나무 모두 다 짝꿍둥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나무는 열매 모양이 아주 닮아 있습니다. 먼저 이 느릅나무의 열매를 보면 열매는 여기 검게 보이는 이 부분이 씨앗이죠. 씨앗이 있고 씨앗의 가장자리를 이렇게 날개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개를 가지고 있는 열매를 한자로는 시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날개 열매라고 합니다. 이러한 날개 열매를 가지고 있는 것이 느릅나무인데 마찬가지로 비술나무도 마찬가지로 날개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면은 열매에 씨앗이 이렇게 있는데 씨앗의 양쪽에 날개를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열매를 우리들은 시과,
날개 열매라고 하는 공통점을 두 나무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나무들의 요 타겹이라고 하는 턱잎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타겹이라고 하는 턱잎이 가지가 있고 가지에서 잎이 돋아나는 잎자루가 있고 여기 잎이 달리는데 그 양쪽에 타겹이라고 하는 턱잎이 이렇게 달리는 것이 바로 요거 비술나무입니다. 요 비술나무의 턱잎은 조락성이죠. 일찍 떨어져 버린다. 그래서 잎이 다 돋고 난 후에 보면 여기에 있어야 할 타겹이 이미 떨어지고 없다. 그래서 타겹이 금방 말라서 비틀어져서 떨어져 버린다고 하는 조락성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비술나무의 턱잎인데, 마찬가지로 느릅나무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잎자루 아래에 턱잎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개의 턱잎이 있는데 이 턱잎은 잎이 돋아나자마자 바로 말라 비틀어져서 일찍 떨어진다고 하는 조락성이라고 하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느릅나무하고 비술나무의 차이점 중에서 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을 보면은 꽃의 숫자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꽃의 숫자가 좀 많고 어떤 것은 꽃의 숫자가 약간 적다고 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두 나무는 수술의 숫자도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느릅나무하고 비술나무는 똑같이 잎이 나기 전에 꽃이 핀다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느릅나무의 꽃보다가 비술나무의 꽃이 며칠 더 빨리 핀다고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나무는 꽃이 피는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이렇게 요거 하나가 꽃차례 하나입니다. 꽃차례 하나 속에는 꽃이 7개에서 15개 정도가 모여서 뭉쳐서 꽃이 핍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여기 꽃 하나, 여기 꽃 하나, 여기 꽃 하나, 여기 꽃 하나 해서 꽃이 7개에서 15개. 그래서 꽃 하나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러한 꽃들이 15개까지 모여서 피는 것이 7개에서 15개 정도 모여서 피는 것이 느릅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비술나무는 그 모여 피는 꽃의 숫자가 한 1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꽃의 숫자가 좀 적게 달리는 것이 비술나무입니다. 그리고 수술대를 보면은 수술대는 느릅나무의 수술대는 보면 꽃 하나의 수술대의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보통 4개의 수술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느릅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비술나무는 그 수술대의 숫자가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에서부터 많게는 5개까지 된다. 그래서 수술의 숫자가 좀 더 많으면은 비술나무이고 그보다가 항상 4개 정도이면은 느릅나무다. 이렇게 두 나무는 꽃의 수술의 숫자와 꽃이 한 꽃차례에 달리는 꽃의 숫자를 가지고 느릅나무와 비술나무는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느릅나무하고 비술나무의 잎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나무는 잎을 보면은 잎의 모양이 서로 다르면서 잎의 크기도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잎 뒷면에 털이 있는지 없는지 두 나무는 잎의 털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느릅나무의 잎의 모습을 보면 잎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 모양이 마치 달걀을 거꾸로 세워놓은 모양이다. 그래서 이러한 모양을 거꿀 달걀꿀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도란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곡꿀 달걀꿀의 모양을 하고 있으면은 요 나무는 느릅나무죠. 거기에 비해서 비술나무의 잎을 보면은 비술나무의 잎이 길게 뾰족해집니다. 이렇게 길게 뾰족한 이러한 모양을 우리들은 한자로 피침형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바소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바소꼴, 길게 뾰족해지는 바소꼴의 모양을 하고 있으면은 비술나무이고, 곡꿀 달걀꿀의 모양을 하고 있으면은 느릅나무다. 이렇게 구별을 하면 두 나무는 쉽게 잎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느릅나무의 여기 요 모양을 한번 보면은 요 잎을 뒤집어서 잎의 뒷면을 보면 이렇게 중심맥이 있고 이렇게 견맥이 있는데, 요 갈라지는 요 부분을 우리들은 한자로 맥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심맥이 있고 견맥이 있는데 그 갈라지는 요 부분을 맥액이라고 하고 입줄 겨드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입줄 겨드랑이 부분에 보면은 입줄 겨드랑이 부분을 보면은 하얀 털이 빽빽하게 많다. 여기 갈라지는 맥액 부분, 입줄 겨드랑이 부분에 하얀 털이 빽빽하게 많은 것이 느릅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비술나무는 그 갈라지는 중심맥과 견맥이 갈라지는 이 부분에 하얀 털이 보이지 않고 잎의 표면에도, 잎의 뒷면에도 털이 없다고 하는 이런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털이 없으면 비술나무, 하얀 털이 빽빽하게 많으면 느릅나무, 이렇게 두 나무는 쉽게 구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느릅나무하고 비술나무의 열매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릅나무와 비술나무는 열매 모양이 서로 다릅니다. 열매 모양이 약간 차이가 나고, 그리고 날개 크기도 서로 다르다고 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느릅나무의 열매를 보면 열매 모양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얼핏 보면은 도란형, 달걀을 거꾸로 세워놓은 듯한 모양이면서도 이것은 모양이 타원형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타원형에 가까운 이러한 모양의 열매를 가지고 있으면은 느릅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비술나무의 열매를 보면 비술나무의 열매는 거의 원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원형에 가까워서 동그랗게 보인다. 그래서 동그랗게 보이는 열매가 달리면은 비술나무이고, 타원형의 형태를 하고 있으면은 느릅나무다. 이렇게 두 나무는 열매 모양을 가지고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나무는 열매 속에 있는 요 씨앗의 위치가 서로 다른데, 요 열매에서 요 씨앗은 여기 이렇게 요 부분이 지금 씨앗이 한 개가 들어있는데, 열매 전체로 볼 때 씨앗의 위치가 약간 위쪽으로, 요 전체에서 약간 위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 느릅나무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비술나무의 열매는 그 열매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고 가운데에 들어있다. 그래서 가운데 중앙에 씨앗은 날개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면은 이것은 비술나무입니다. 그리고 비술나무의 열매의 날개를 보면 이 씨앗의 날개는 이렇게 넓고 이렇게 넓습니다. 그래서 날개의 폭이 넓으면은 비술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느릅나무는 날개의 폭이 비술나무에 비해서는 이 폭이 좁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개의 폭이 좁으면은 느릅나무이고, 날개의 폭이 넓으면은 이것은 비술나무다. 이렇게 두 나무는 열매 모양을 가지고 두 나무는 쉽게 구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느릅나무하고 비술나무의 줄기하고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릅나무와 비술나무는 줄기에서 수액이 나오는 나무가 있고 점액질이 나오는 나무가 있다고 하는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두 나무는 가지에 털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하는 그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오늘 두 나무의 사진을 꺼내서 줄기와 가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릅나무하고 비술나무는 줄기의 모양에서 서로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 비술나무의 줄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술나무의 줄기를 보면 비술나무 줄기에는 누가 하얀색 페인트를 뿌려놓은 것 같은 이러한 하얀색의 흰 줄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수액,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것을 수액이라고 하는데, 이런 수액이 흘러내린 희고 긴 이런 자국이 나타난다 하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나무는 멀리에서 줄기만 보더라도 바로 비술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은, 느릅나무는 그러한 수액이 흘러내린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느릅나무는 이 나무 껍질을 벗겨내고 나무 껍질 속에 들어있는 속껍질을 보면은 속껍질에는 끈적끈적한 점액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점액질을 가지고 있으면은 느릅나무이고, 페인트를 부어 놓은 것 같은 이러한 흰 줄무늬가 있으면은 비술나무다. 이렇게 두 나무는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술나무의 어린 가지에는 털이 처음에는 있지만은 금방 털이 없어져 버린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비술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느릅나무는 그 어린 가지를 보면 어린 가지에 털이 촘촘하게 많다, 짧은 털이 촘촘하게 많다고 하는 차이점으로 느릅나무하고 비술나무를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몽골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몽골에 있는 고비 사막에다가 엄청 많은 비술나무를 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요 몽골의 고비 사막에다가 비술나무를 심은 그 전설적인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술나무는 느릅나무과의 다른 나무들 중에서도 가장 빨리 자라는 편이기 때문에 빠르게 푸른 녹지를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나무가 바로 요 비술나무입니다. 비술나무는 척박하고 건조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매우 강한 매력적인 나무가 비술나무입니다. 비술나무는 몽골의 고비 사막의 건조한 땅에서도 저절로 싹을 트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아주 튼튼하면서 생명력이 강한 나무가 바로 요 비술나무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몽골 고비 사막에 이 비술나무를 심기 시작한 지 언 2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인근 지역과 고비 사막 등지에 축구장 3,000개 크기의 숲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숲을 방풍림으로 이용을 하여 이제는 보리와 귀리와 호밀과 같은 작물을 모래뿐인 사막에 재배할 수 있게 되었고, 목축도 할 수 있는 땅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